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10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홍대선 작가님이 오늘 안 계시는 관계로 이제는 게스트라 부르기도 못한 저희 준 호스트. 유사 호스트. 대답하지 마세요. 앞에 아직 이름은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유사 호스트는 뭡니까? 호스트 클럽의 호스트가 되지 못하고 유흥가를 방황하다. 아빠 클럽 그거군요. 반박자 빠른 연애 박사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셋만 합니다. 네, 오늘 홍 작가님 안 계십니다. 홍 작가를 제가 울렸어요, 진짜? 그래서 울었어요? 홍 작가 석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거예요. 네. 트위터에 어떤 분이 홍 작가 혼자 열심히 진행도 하고 방송도 하고 나머지 옆에 둘은 개드립만 친다면서 너무 불쌍해 뭐 이런 거지같이 그 트위터의 내용이 소처럼 일하는 우리 홍 작가 불쌍해서 내가 그래서 트위터를 보여주고 이 소새끼가 이랬더니 눈 두덩두덩한 소가 그 소들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거 눈 뚝 뚫으면서 석양을 향해 달려간 이유로 아마 대전구장으로 간 건지 어딜 간 건지 사라져버렸다. 그렇구나. 결과적으로는 네. 홍 작가님이 소였던 건 맞는 거네요. 그지? 왜냐면 내가 이 소새끼가 있더니 우니까. 어디 그런 게으른 소가 있어. 먹는 소 이렇게 게을러. 소가 술을 되게 잘 먹어. 여물은 안 먹고 술만 처먹어 이 소가. 이런 소 처음 봤어. 그 소가 원래 도살장에 끌려갈 땐 자기 운명을 알고 운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얜 몰라. 끌려간 적도 있어? 취했거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 작가가 없어서 태무진의 망령이 잠시 몽골로 돌아갔을 때 그렇죠. 태무진 제사상의 밥숟가락을 잠시 치우고 다른 분들 제사상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할까 생각하다가 네. 그 파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 박 박사가 저번 닐로 사태 때 얘기하는 걸 듣고 이게 좀 예술계 현실 우울하다. 현실은 늘 우울하죠. 그래서 이제 한량처럼 뭐 작품 이야기 좀 해달라. 또 이렇게 한량처럼 얘기하는 건 저랑 박 박사의 전매 특허. 눈 뜨고 우리 둘이 얼굴 눈만 마주치면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20년을 해온 일.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 하자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20년간 해온 얘기 중에서.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은 불행 배틀 넘버원. 불행 배틀 넘버원. 그때 그 누나들. 이 원래 그때 그 형들도 있는데 일단 우린 누나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요. 남자 얘기 됐고. 근데 또 이 불행 배틀 넘버원도 처음에는 이게 여러 명 하려고 그랬어요. 준비하다 맞아.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각각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장르의 사람들 많은데 일단 오늘은 가수만. 불행으로 득음하신 분. 그렇죠. 1915년생 가수. 네. 불행으로 득음한 그 서편제 실제 모델. 그렇죠. 사실 유럽 모델, 미국 모델. 그렇죠. 그런 모델을 두 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는 호텔스닷컴. 네. 뭐 15% 대충 뭐 국민카드 쓰면 대충 뭐 되니까요. 많이 뭐 링크는 뭐 알아서 호텔스닷컴 아날람 뭐 대충 검색하면 대충 뭐 알아서 대충 있으니까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방송 정말 대충 하시네. 자,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네. 호텔스닷컴 말고 저희 대마시안 샵도 있잖아요. 대마시안 들어가시면 대마시안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이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 중에 가장 싸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그것도 대충 아무거나 고르셔가지고 사실 때 대충 보면은 아날람만 클릭해라. 아날람은 딱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클릭할 때 아날람을 고르시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방송의 팬들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아날람 클릭 안 할 것 같아. 이 배신자들. 그래서 대표님 그래요? 나 그래. 그런 생각. 되게 실망스럽네. 나 좋다고 그럴 땐 언제고. 여기 소 같은 눈망울이 이쁜 홍재선 작가님 팬들이 홍 작가 팬들이 아날람 좀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어. 나 근데 눈망울 이쁜에서는 나 조금 울컥했다. 그 눈두덩을 이렇게 걷어 올려보면 있을 거야. 진짜? 다음에 만나면 걷어봐야겠다. 내가 술김에 본 것 같아. 진짜? 뭔가 본 것 같아. 그렇구나. 어쨌든 석양을 향해 가신 분 됐고 우리는 우리대로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맞아. 우리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요즘 그거 아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얘기요? 닐로?
닐로. 광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광고해주기 싫은데. 재밌는 얘기인 거지. 자, 업데이트. 예, 업데이트. 닐로 사태 이후에 닐로에 대한 이야기. 닐로 씨의 근황은 이제 이분이 공연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1000석 규모인지 500석 규모인지를 모르겠어요. 1000석이면 꽤 많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가수가 1000석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분의 인지도는 말할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공연을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 그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페노메코 그리고 베이빌론 제가 둘 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걸 보러 나는 가야겠 그런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데 닐로 공연 때 자고 참고로 베이빌론 정말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현재 90석이 팔렸습니다. 근데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이거를. 이분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서버 다운되면서 다 팔려야 되는 매진돼야 되는 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분들 팬들이 되게 수줍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5% 다 사시겠어요. 조용히 나타나서 조용히 입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이쯤 되면 이건 R&B 최초의 사탄 숭배 뭐 그런 거야. 꽉 찼는데도 꽉 찬 거 모르는 그런 분들. 전 세계 초유의 그 스텔스 팬덤이 없지만 나타나는 수요가 있는. 그렇죠. 정신 차려보니 이미 다 쓱싹해간.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안표상이 한번 싹 긁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는 공연들은 안표상들이 많이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웬만큼만 인지도가 있으면 사실은 매진이 한 번씩은 되거나 나중에 취소표가 풀리죠. 그런데 이제 오픈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 90장 보니까 그러면 안표상에게도 버림받은. 네. 혹시 안표상 맞아 스텔스? 그런 거죠. 아니죠. 안표상이 팬이어서 공연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공연 올라가. 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안표상마저 안표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노래를 들어야지 나 지금 안표 팔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치. 대단합니다. 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분 그쪽에 훌륭하면 저희가 우리 의도치 않게 박 박사님 닐로 추적자. 닐로의 사생활을 염탐한다. 아니 이분들 지금 사실 박 박사님도 박 박사가 안표상이야. 한 장만 사는. 내가 안표상이지만 안표 사지 않겠다. 근데 인기 있는 공연은 한 장만 딱 좋은 자리 걸리잖아요. 네. 괜찮아 몇 배 뽑아요 진짜로. 이제 그걸 갖다 요즘에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 그래서 풀미충이라고 불러요. 몇 배 뽑는다는 게 되팔 때. 네, 되팔 때. 예를 들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석별로 차등이 이렇게 크지 않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 트와이스 콘서트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스탠딩이 제일 좋잖아요. 무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도 11만 원. 3층 꼭대기 구석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곳도 11만 원이에요. 그래요? 네, 원래는 차등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하더라도 1000원, 2만 원 차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봤자. 맞아요. 많이 차이 안 나죠. 네, 근데 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자리는 막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진짜 나쁜 자리는 10만 원이 막 이러잖아요. 요번에 뭐 방탄소년단 같은 팀들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좋은 자리는 막 100만 원 원래 가격 책정이 100만 원 넘게 돼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더라고 심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11만 원 주고 하니까 그거는 손 빠른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 빠른 사람이 제일 앞자리를 먹었다. 그러면 5배, 6배에서 10배까지 튀겨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아예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뭐 왜 티켓 최초 책정가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이제 21세기 안표상들이죠. 이분들이. 옛날 안표상들은 주머니 전대차고 앞에서 요즘도 그런 분도 있는데 요즘은 다 이제 매크로 돌려가지고 끌고 온 다음에 좋은 자리들을 그 온라인에다가 파는 거죠. 실제로 그럼 안표는 불법 아닌가? 불표죠. 그게 유가증권이어서. 그러니까 법적에 저촉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행위가? 네. 근데 그게 증명할 수 있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안표상 잡잖아요. 잡으면은 그 표를 잡은 사람한테 줘요. 그렇게 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예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 신원이 다 이제 써있죠. 티켓에 자기 이름이. 맞아. 그래서 양도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영리 목적으로 가격을 붙여서 되파는 요 행위는 제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 안표상이자 닐로 추적자이신 우리 박 박사님. K-팝 공연으로 돈 벌자. 근데 요거 진짜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방탄소년단처럼 엄청난 인기 수요가 많은 공연이면 진짜 뭐 서버 다운되고 1분 만에 매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매진이 결국은 되더라도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한 뭐 하루 정도 걸리는 가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정도 어쨌든 매진이 될 만한 수요가 있는 팀들은 그런
풀미충들이 다 붙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관객들이 티켓팅을 하기 너무 어렵게 진짜 만들어놔요. 팬들이 할 수가 없지. 프리미엄 충이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덕후들 용어, 업계 용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안표상들이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티켓팅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중고나라 가든 티켓베이를 가든 가가지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거나 취소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게 하는 게 일상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분들 보면은 그 사람 손이 빠른 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매크로를 돌려버리면 매크로 돌리는 건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뚫고 메탈리카를 샀다. 대단해 진짜.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나이 들면 뭐 자석이 좋아져요. 네. 서는 거 힘들어. 메탈리카로 끝인 걸로 스탠딩. 스탠딩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탄 네. 에디트 피아프. 원래 노래를 제가 예능인이면 에디트 피아프 이름 나오는 순간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거지. 목골대의 바이브레이션을 좀 더. 근데 이게 불어가 안 돼가지고. 샹송이라고 프랑스어라서 그게 안 돼. 일단 그 얘기를 할 때 오늘 가수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화과 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네. 안 본 영화 얘기하는 거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괴롭고. 그렇죠. 그 못 듣는 음악이라든가 혹은 안 들어본 노래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짜증나기 때문에 음악은 뺐어요. 거의 얘기 안 하죠. 근데 사실 음악을 뺐는데 그냥 빨리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뭐 이렇게 인생에 뭐가 많았어. 삶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에디트 피아프 정도면 사실 안 들어봤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 수밖에 없는. 광고든 영화든 드라마든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제목도 뭐 장밋빛 인생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장밋빛 인생. 많이들 차용해서 써갖고 안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흔히 서구권에서는 서구 최고의 전후 서구권 최고의 여가수 한 명을 꼽힌다고 하는데 사실 서구권으로 치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전솔 씨 이 말을 쓴 거가 약간 프랑스 애들이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랬겠지. 프랑스 애들 특유의 왜 자기네들만 잘나서 문화부심 있잖아요. 문화부심으로 옆 나라 애들이 되게 좀 얄미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왜냐면은 사실 근대 대중문화라는 거 20세기의 근대 대중문화라는 건 압도적으로 미국이 영향이 많은 거고 아무리 넓게 쳐서 영미 팝이죠. 영미권 팝 문화가 사실은 20세기의 문화인 거죠. 에디트 피아프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구대륙의 팝에 맞아. 그 엔딩이지 종지. 수완송이라 그러죠. 수완송이라고 할 수 있지. 전쟁 이거 좀 박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 우리나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외국인이 듣는 건 아니겠지. 뭐 들어도 하는 수 없나.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갑자기 장르노가 도끼를 들고 갑자기 녹음실에 난입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인 받아야지. 폭격되고 왜 그 알죠? 2차 대전 그 풍경. 네. 그 풍경 속에서 그 구대륙 애들이 그 부심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성도 무너지고 우리가 아우슈비츠도 만들고 뭔가 그런 상태에서 그 구대륙 애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전통에 대한 부심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의 꽃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지. 서구권 최고의 여가수라고 하면 이건 좀 어폐다. 그렇죠. 이건 이후에 나올 수많은 여가수들. 그렇죠. 많아요. 많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심지어는 이미자 선생님도 있고. 그럼요. 전후 최고의 여가수는 이미자랑 일본의 미소라 이발이지. 그렇죠. 심수봉도 있고. 그럼 서구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허. 그래서 어쨌든 이건 프랑스의 문화적 부심인데 어쨌든 그냥 축소해서 프랑스의 대표 선수. 그렇죠. 그냥 프랑스 하면 에펠탑과 에디트 피아프 아니냐. 그러니까 프랑스 대중문화가 월드와이드하게 20세기에 만들어진 대중문화 중에 사람들이 딱 얘기했을 때 기억하는 게 사실 에디트 피아프 외에는 사실 별로 없죠. 나폴레옹 기념품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기념품. 기념품. 양주 나폴레옹. 양주 나폴레옹이다. 제가 왜 나폴레옹 기념품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캡틴 큐와 함께. 그 제가 아는 건너 프랑스 분이 얘기해 준 건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역사에서 나폴레옹이 흑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 나폴레옹이 히어로 이게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박정희 동상을 파는 거야. 놀러 갈 때마다 그 기념품을 사가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박정희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박정희랑 전두환 기념품을 파는 거야. 속 터지겠다. 그런 느낌인 거래. 그래서
나폴레옹이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비슷하게 왜 이제 게임 캐릭터로 마리 안토네트를 해서 엄청 이렇게 모해하게 예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그거 지금 그거 너 지금 박근혜 그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그런 느낌이래. 그런 느낌. 그런 풍의 그런 그런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그런 빅토리아풍의 무슨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일본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그런 베르사유 장미나 뭐 그런 작품들에서 되게 미화를 많이 했죠. 되게 우리가 이렇게 봐보셨죠? 지금 이 본명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프랑스 사람도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쓸데없는 얘기로 저희가 이렇습니다. 일본에 옛날에 1930년대 소설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큼 유럽을 그대로 재현해갖고 뭐 저택이라든지 복식도 그렇고 왜 만화책 엠마 만화책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래서 저 옛날에 읽으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완전 그러니까 뭐 공백작 했지. 그러니까 완전 유럽 분위기인 거예요. 얘들 지금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했죠. 그러니까 그 강제로 개항을 당한 이후에 그렇죠? 뭐 핵폭탄도 맞아 패전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서구 사회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타라입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아주 오랫동안 집착을 하고 있죠. 참고로 유신 시리즈를 들으시면 저 멀리 앞으로 가셔서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의 본명은 저희가 불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읽읍시다. 에디트 지오바니 가숑입니다. 지오바나 가숑. 가숑. 에디트 지오바나 가숑. 이게 이제 1915년 12월 19일에 태어나서 63년 10월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 못 살았어요. 이게 지금 15년 63년이니까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네. 4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내가 묻지 말아야겠지 나한테 그런 거. 어쨌든 그렇다. 지금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지금 그렇죠. 잠깐 멈칫했습니다. 우리의 그 잠깐의 멈칫이 나의 뇌가 돌아가는 속도였다. 자, 블루 스크린 뜨기 전에 제가 나 이런 거 할 생각 안 한다 나는. 냉각이 잘 됐다. 어쨌든 오래 못 살았다. 요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올해는 못 살았다. 사실 요절 이쯤 되면 이 정도 슈퍼스타 원래는 그러니까 영양 상태도 좀 좋고 사실 일반인보다 좀 오래 살아야지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근데 막 일찍 죽은 건데 이분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어떤 전설 같은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태어났다. 경찰이 애를 받았다. 엄마가 이제 무료 병원을 찾으러 전전하다가 뭐 길에서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사가들이 찾기로는 출생증명서에 파리 29역 테넌병원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나중에 뭐 병원에 신고하니까 병원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병원에 실려갔거나 그랬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특히 시골에서 애 태어나면 정확한 날짜 모르고 냅뒀다가 뒤늦게 출생 신고하는 일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 생일이랑 호적 생일 다르고. 대표님 원체 옛날 분이시라. 그래가지고 제 아는 양반은 결혼할 때 궁합을 맞춰야 되는데 생일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일이 호적 생일인데 분명히 그건 아니래요. 왜냐면 1년 늦다 그랬거든. 이분이 1년 늦게 들어갔는데 그 호적 생일로 궁합을 맞췄더니 궁합이 너무 안 좋게 나왔던 거야. 거의 살 맞는 느낌? 하지만 지금까지 해로하고 잘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얘기는 역으로 그 궁합이 정확하다라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주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넣었으면 잘 나왔을 수 있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궁합은 훌륭한 거군요. 이 생년월일을 잘 모른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데 딱히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20세기 초인데다가 이분이 엄청난 극빈층이에요. 극빈층의 여자애. 뭐 이런 사람의 유년기가 뭐 시시콜콜 이모의 사촌이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아냐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출생지라든가. 근데 이제 대충 취합을 해서 보자면 이 아버지는 이제 서커스 단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극장에서 아크로바틱 뭐 공연도 했다. 그러니까 약간 몸 쓰는 일을 하셨다. 이제 몸을 날아다니는 일을 폴더처럼 접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지. 그 길거리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요기 다니엘 이런 거. 그렇지. 오랜만이다 요기 다니엘. 통아저씨 뭐 이런 거죠. 근데 일정한 소속이 없는 거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을 그냥 그때 했는데 이분의 엄마는 또 카페에서 뭐 다른 데서 이제 노래 가수 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제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 이분도 역시 몸을 쓰셨다. 몸을 팔았다. 약간 이런데 약물 중독이 심했었다 그래요. 엄마도.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이게 20세기 초잖아요. 1910 몇 년대인데 이때 약물에 중독이 되면 무슨 약
약이 모자라던 시절 아닌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대요. 약물이라는 게 그 어떤 고료라든 급료를 줄 때 네. 없으면 약물 비슷한 거를 그렇게 약물이라는 게 또 순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로 지급을 했는데 없으니까 왜 그 영국의 티타임도 그 설탕을 넣는 차를 마심으로써 정신이 번쩍나고 네. 열량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일종의 그 노동 그 뭐랄까 그 스팀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당시에도 몸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약 같은 거를 그 중간중간에 열심히 일하라고. 특히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데가 공식적 기록이 나온 데가 주로 이제 좀 있다 2부에 얘기했던 미국 재즈사에 보면 재즈맨들이 공연을 하고 나왔는데 돈은 안 주고 돈 안 주고 약 주는 코카인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마약 중독이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 마약을 한다라는. 배도 안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난 너무 가난해서 코카인으로 배를 채웠어. 이건 좀 왜 한 번씩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왜 택시 기사분들이 필로폰 하고 나서 그 막 이렇게 환각 상태로 운전 열몇 시간씩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저희 어릴 때 가끔 있었죠. 그러니까 잠도 맞아요. 안 오고 맞아요. 배도 안 고프고, 그러니까 계속 잠은 깨 있으니까 운전 일 계속하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분 1915년이니까. 양차 대전을 다 겪어요. 그렇네요. 아주 이제 근대인이에요. 대표적인. 이게 재밌는 게 이분은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주제가 불행 배틀 넘버원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불행한데. 유럽 불행? 미국 불행? 태어나자마자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군대를 가야죠. 그렇죠. 징집돼야죠. 이 당시 이제 아빠 엄마가 젊으니까. 징집됐는데 에디트가 이제 친할머니 손에 맡겨져요. 이 친할머니가 노르망디에서 창녀촌을 운영하시는. 포주 할머니. 포주 할머니. 근데 이제 에디트를 이제 아빠가 군대를 가니까 그냥 그 포주 엄마,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친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이 친할머니가 이 엄마를 엄청 싫어했대요. 왜냐면 사실 자기 며느리를. 근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분 표현을 하면 본데 없고 뭐 어디서 근데 뭐 웃긴 건 자기도 포주인데 뭐 이제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뭐 딱히 에디트 피아프에 대해 애정이 어떻게 딱히 묘사되고 이런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갔대. 도망가서 그냥 거기 매춤 하시는 율락업소 여성들이랑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애를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해서 노래를 불러서 자기 꿈을 찾아간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1차 대전 때 여자들만 이제 도시에 남아서 율락업소를 이게 운영한다라는 게 어린애가 살 때 뭐 정서는 둘째치고 이 전쟁 중이니까 뭐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백내장인가 막 이런 거 막 걸려요. 그러니까 눈에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디는 백내장, 뭐 어디는 각막염,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병이 들은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웃긴 게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의 실명 상태까지 갔다고. 기도를 했대. 근데 낫대 어떻게? 낫가지고 노르망디가 기도빨이 좋은 동네인 거. 그런 거지. 그리고 상욕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저기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 그거가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신실한 기도 때문에 이게 나았다라고 진짜 믿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를 재밌는 게 에디트 피아프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매춘부 여인들, 자기를 돌봐줬던 언니들, 그 분들을 묘사한 단어가 이거예요. 그냥 몇 명의 가난한 소녀들. 그러니까 뭔가 그 20세기 초의 어떤 여자들의 삶이랄까?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약간 씁쓸한 얘기인 거죠, 이게. 이때 아주 어릴 때 아마 10살 미만일 때였을 거거든요. 그죠? 에디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언니들은. 뭐 그 아이들이 뭐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애들은 아니었을 거고, 그 동네 좀 크거나 사려 깊은 애들이 그냥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약한 애들을 돌보다 보니 이렇게 됐겠죠, 아마도.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대. 그 노르망디 때 이 포주 친할머니, 포주 친할머니. 이 용어 재밌네. 어쨌든 포주 친할머니. 노르망디 때. 그래. 노르망디 때께서 이런 말 하셨대요. 남자가 부르면 여자는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말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니까 이 시호님 어머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희 엄마가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차를 자기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하자.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듣고 자란 건데, 근데 이제 이 웃긴 게 이제 에디트 피아프의 또 후술에 의하면 이건 끼워 맞춘 거겠지만 이분이 이제 서서 얘기하겠지만 남성 편력이 많아요. 만난 남자마다 눈이 맞아. 근데 자기가 남자한테 약한 게
이 말 때문인 것 같다라는. 모두가 나를 원하니까 내가 응해준다. 뭐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할머니한테 교육을 잘못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뭐 내가 대구 여자라서 세뇌처럼. 그렇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차를 빌려주겠다고 차를 내가 갈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호님 말로 변환하면 내가 대구 여자라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런 거야. 가서 그래. 나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뭔가 수위를 넘어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이분의 키가 그래서 못 먹어서 142였대요. 진짜 조그맣다, 그죠? 그 삐아뿌라는 말이 참새란 뜻인데 이 삐아뿌의 예명이 붙은 이유가 일단 체구가 너무 작고 조그매서 거기다 노래를 부르고 컸으면 뭐 비둘기 이런 거 가는 건가? 뭐 독수리 에디트 이글 아나콘다 뭐 이런 거. 옳지 않군. 아씨 위험해. 역시 우리끼리 하니까. 그러니까요. 위험하다.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홍 작가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세대 조합 이렇구나. 그 스튜디오 안에 악의 기운이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뭐 어쨌든 전쟁은 끝나고 아버지는 돌아오고 아버지 살아 돌아왔어요. 전쟁이 빨리 끝났네요. 한 3줄 만에 끝났네. 그렇습니다. 1차 대전 따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뒤에 언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전쟁 갖고 얘기할 게 안 돼. 아버지랑 돌아오니까 이제 같이 또 고개하고 애가 좀 노래 좀 부르니까 같이 뭐 처음에 이제 모자 왜 그 돌리는 거 있잖아. 네네. 그런 거 시키면서 이제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잘 묘사된 게 우리 좋아하는 그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 젤소미나처럼 컸던 거군요. 그죠. 거기서 젤소미나 잠파노의 삶 같이 거리.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안 본 영화, 못 들어본 음악 그 얘기를 두 분이나 지금. 아니 근데 길은 다 주말의 명화에서도 많이 하고. 주말의 명화에서도 한번 하고. 제 때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그 잠파노랑 젤소미나의 이미지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백치 같은 소녀하고 덩치 큰 그런 고개사하고 이렇게 거리에 유랑극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실은 길에서 나온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윤복희 씨가 오빠인 윤한기 씨랑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요?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둘이서 청계천에서 거지로 살다가 여러분을 갑자기 부른 거군요. 그 극단을 쫓아다니면서 그 노래의 실력을 어릴 때부터 착취를 당하다가 이제 그 와중에서도 윤복희 씨가 극단에서 이렇게 돈을 벌면은 그걸 또 오빠한테 붙여주고 그랬대요. 그 여러분은 오빠가 작곡한 거잖아요. 윤한기 씨가. 네, 윤한기 씨. 여러분. 어쨌든 이 초창기에 윤복희 윤한기 씨도 했던 그냥 길거리 공연? 길거리 공연인 거죠. 네. 버스킹이라고 합시다. 그렇겠네요. 근데 같이 훅 죽는다 그러니까. 버스킹. 왠지 힙하죠. 500원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코인 노래방 가시라고. 슬프다가 힙하죠. 버스킹이 한 눈물의 힙이라고 얘기했죠. 10년 전만 해도 힙한다녔는데 이제는 되게 우스운 단어가 돼버렸어. 코인 노래방과 등치가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눈물의 힙이라고. 연관 검색어가 코인 노래방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차라리 장터의 약장수, 그 유랑극단 이런 게 더 낭만적으로. 맞아. 유랑극단. 자, 어쨌든 이때 갑자기 아버지가 이복 여동생을 어디서 데려와요. 아버지도 힘쓰셨구나. 이 이복 여동생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 그래도 끝까지 언니랑 이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다정하게 그래서 같이 공연하고 같이 다니던 다행이다. 그런 사이좋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행이다, 천지에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진짜 그냥 둘이서만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셋이서 이제 자매가 있어야 돼. 외롭지 않아. 아니야. 친한 사람인 거니까. 그게 주변에 보니까 아니야. 오빠, 남동생, 언니, 여동생 없어. 똑같아. 친하면 좋은 사람이고. 자매가 그래도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 저 눈빛 저거 뭔데? 아닐걸? 저거 뭔데 저거? 미운 언니, 미운 여동생 많아. 있는데. 사랑을 독차지한 언니의 딸기 위에 독을 넣어버리고. 라스 타는 거야? 뭐 그런 거 많아. 그렇구나. 그냥 얘네들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 여동생도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같이 다닌 거 보면. 그럼 같이 둘이 이제 공연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지금처럼 레벨이 굉장히 높고 지금 가수 되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노래 잘 부르는 시대니까 교육기관이 발달하고 노하우가 쌓여있어요. 근데 20세기 초라는 건 그냥 홍대 버스킹 같다. 그치. 그러니까 눈물의 힙 정도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 어느 정도 그냥 음정만 맞추면. 음정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 꼭 알잖아요. 자리세를 내라. 그렇죠. 야, 너 뭐 하는 애야. 여기서 누가 공연하래. 그리고 또 누구 허락 받고 하는 거야. 또 일설에 의하면 이 여자 둘이 노래를 부르러 다녔다는데 여기엔 약간의 그 암시적인 게 있어요. 매춘에 대한 것도 매춘에 있겠죠. 대한 당연히. 게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자리세, 포주,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이때 이제 어떤 이런 폭력 조직이랑도 좀 아름아름 알았다 그래요. 아무래도 거리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불운 진짜 이건 이미 사실 이대로 살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역사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민초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 양차 대전 사이에 거친 삶을 살았던 그죠? 세계의 공황이 있고 막 이러던 시절에 고생했던 빈민들. 이러다가 이제 첫사랑이 나오는데 루이 듀퐁이라고.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직업이 배달부예요. 이름이 배달부 괜찮다. 이름은 배달부가 아닙니다. 어디 배시예요? 뭘 배달하는지 난 잘 몰라요. 아기를 배달하는지. 몸에 갖고 있는 그거든요. 뭘 배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신문이나 우유 뭐 이런 걸 배달하면 그냥 쿠팡맨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대 때니까 그냥 그런 네.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거 빈민층의 남성인데 웃긴 건 이제 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같은 경우는 비좁은 언니 여동생이랑 아빠랑 사는 집에 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좋을 리가 없잖아. 싫지 않아. 근데 이 남자분도 뜨내기였구나. 그지. 근데 이제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애를 낳은 거지. 갑자기 왜 애를 낳아요? 이 사람이 배달해줬다니까 애를. 이거 거의 무슨 주말 드라마급 전개인데. 그럼 우리는 디테일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나가는 좋다. 애를 낳는데 에디트 피아프가 애를 안 돌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육아도 어떤 그 육아라든가 모성 본능도 어느 정도는 학습에 기인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이분이 어떤 그런 엄마의 뭐 그런 육아를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모성애를 느껴본 적이 없을 테니 그리고 그런 기술들 그렇죠, 예를 들어 아기를 애를 어떻게 달래고 뭐 볼을 부비면서 뭐 우쭈쭈 한다 뭐 이런 걸 또 봐야지 하는 거잖아. 우유 먹고 나면 트림을 시켜준다든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건 또 왜 사회적인 또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기가 나면 엄마로서라든가 뭐 양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가족이나 뭐 마을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학습과 압박이 동시에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애가 울고만 있는데 우리 집은 가는 애 그러면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그냥 길거리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남편이 루이 듀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그냥 첫 번째 그냥 동거인인 거예요. 첫 아이의 남편, 아이의 남편이라고. 뭐라고요? 아니 전개가 갑자기 이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전개인데 이거 죽이는데 이 전개. 인터스텔라를 마음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죄송해요. 우리 방송 K적이야. 근데 이건 약간 좀 고전적인 남성이었나 봐. 내가 돈을 벌 테니 아이 좀 봐달라. 루이가 그냥 흔한 그러니까 가부장이었던 거지. 알콩달콩. 내가 돈 벌 테니 너는 가정주부 되고 행복하게 살자 이랬는데 자꾸 밖으로 놔두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여자가 이러면서 뭐 여자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에디트 피아프 밖으로 놔두는 게 무슨 밖에 나가서 벤츠를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 딱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근데 안 돼도 안 되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 보니까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낙향하는 거지. 남자가? 왜냐면 그 고향에 가면 어쨌든 봐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간데도 안 와. 에디트 피아프가. 올 줄 알았는데. 애를 데려가니까 올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뭐 안 오는데 이거 왜 안 와? 계속 연락했더니 그냥 자기가 길거리에서 계속 공연하고 뭐 하면서 보육비만 붙여줬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수막염으로 2살 때 죽어요. 아이고야. 일찍 죽자. 그러면서 또 다른 사파적인 기록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그 애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좀 팔았다. 돈을 더 한 번에 많이 붙여줘야 되니까 라는 돈은 얘기가 없으니. 있습니다. 이 애가 에디트 피아프의 유일한 아이였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뭐 살다가 또 남자친구를 또 만나요. 만나야죠. 만나죠. 이 남자친구가 직업이 또 할머니랑 같아. 포주야? 근데도 이놈이 약간 웃긴 게 악어의 눈물 같은 게 있어. 뭔데요 그게? 에디트 피아프한테는 매춘을 안 시켰대. 내 여자에게는. 기둥서방이지만 그 대신에 노래를 부르며 벌어온 돈은 뺏었대. 어쨌든 회로가 어디서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해가 뭐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어딘가 110볼트가 오다가 살짝 반쯤 탔어. 어딘가 탔는데 뭐. 그 마음을 이제 일단은 내 여자에게 매출을 안 시키겠다는 마음을 모르겠는 건 아니겠는데 다음 이상해. 돈 내놔봐 이거지. 돈은 왜 뺏어가? 왜 그 정종병 들고 이미 서랍은 다 열려져 있고 돈 어디다 숨겼어 하는 그 옛날 전근대 시대 그 남자들 있잖아. 딱 그거지. 이건 우리의 학자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놔봐 이러면서 나가서 손모가지 없어지고 아귀한테 당하고 갈고리 달고 와가지고 그지. 국그릇을 흘리다가 밥상을 엎으면서 이거 딱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귀인이 나타납니다. 루이 리플레. 그러니까 약간 쌍제리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르겐이라는 클럽의 주인인데 우리로 치면
홍대에서 조금 떨어진 연남동에서 클럽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녹번 이쪽에? 그런 거예요. 녹번 너무 멀어. 멀어요? 네. 연남동 정도, 연트럴파크 정도로 하죠. 요즘 거기가 제일 핫한데 어쨌든. 녹번은 맞아. 이태원에서 가깝지. 그치. 서울살이 10년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루이 리플레. 이름부터 근본이 있네요. 그게 있어요? 네, 근본이 느껴집니다. 루이입니다, 루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재능이 있다. 공연을 해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게 이때까지는 그냥 노래만 불렀지 학력도 없고 뭔가 배운 게 없고 본 데가 없잖아. 이 사람이 무대 매너,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심지어는 에디트 피아프가 즐겨 입는 그 검은 의상도 이 사람이 너에게 어울리는 건 이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수만 선생님 같은 거죠. 매니지먼팅을 하셨군요. 매니지먼팅, 기획사 사장님인 거죠. 그래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예명까지 지어준 거예요. 처음 이름이 라몽 피아프예요. 라몽 피아프. 근데 이제 이 데뷔를 시킬 때 이제 이른바 영업을 한 거야. 세상 아는 사람. 어쨌든 간에 클럽을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물랑루즈 이런 영화에서 보여요. 이 당시에 사교계 장이니까 이런 클럽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데뷔를 한다고 표현을 쓰죠. 보통 소설 사교계에 데뷔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와, 우리 재능 있는 가수가 데뷔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유명한 모리스 슈발리에라고 가수 겸 배우가 있어요. 나 이름 들어봤는데 모리스 슈발리에. 옛날 연예계 조금 얘기하는 사람 모리스 슈발리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배우 약간 샹송 가수 프랑스 남자 배우. 모리스 슈발리에 이분 아내인가 유명한 사람은 결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줄줄 나와 이제. 여기 지금 패붙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또 전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업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원석을 정말 발견해서 다듬었네 자기가.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 중에 잠깐 방금 모리스 슈발리에처럼 뭐가 막 지나간단 말이야. 유명한 사람. 그 사람만으로 1시간을 채울 만한 사람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이때 웃긴 게 백밴드 해주는 사람.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파잖아요. 태무진 부럽지 않다. 그치.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날 바로 에디트가 첫 공연하는 날에 밴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가 그 유명한 장고 라인하르트. 뭐라고요? 장고 라인하르트. 그분 왜 거기 가 계셨어? 이분 여기서 잠깐 일했어. 왜 거기 계시지? 이분도 진짜. 이분은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레전드, 전설 오브 레전드고 그러니까 이분이 유럽의 최초의 유럽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집시 재즈라는 걸 하신 분인데 이분 사진을 보면은 초간지남이에요. 항상 담배를 딱 사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그게 불에 않아요? 없는 게 아니라 불에 타가지고 못 쓰나? 마비됐나 이게 치료가 돼서 그게 붙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거의 손가락이 2개 혹은 2.5개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사실 4개가 있어도 지금 칠까 말까 하네. 근데 이분은 들어보면 손가락이 과연 이게 2개만 있으면 본인만의 그걸 개발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고 너무 기타를 잘 치고 진짜 얼굴도 잘생겨서 폭풍 간지남인데 원래 집시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왜 유럽에는 집시 출신이라는 편견 있잖아요. 음탕하고 뭔가 물란하며 성격도 안 좋고 이분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더 공공히 해준 사람이었구나. 그 자체. 집시 그 자체. 그 자체. 집셀프. 스트레오타입 집시. 요절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었대요. 멀리서만 보고 싶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수많은 다른 아티스트들이나 그런 셀럽들이 다가갔다가 친하게 지냈다가 성격이 괴팍하고 아유 선생님 제가 여기 괜히 왔네요. 이건 그랬답니다. 선생님 멀리서 그냥 알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프로 가수가 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로 치면 이제 데뷔한 거야. 근데 이게 이분 오늘 제가 자꾸 상기시켜드리겠지만 오늘은 불행 배틀 넘버 아닙니까? 이게 프로바스의 삶으로 행복해지면 안 되지. 형편 이대로 해서 빌보드 1위 찍고 그러면 안 돼. 저기 헐리우드의 저택에서 그러면 안 돼. 오렌지 카운티에서 형편이 좀 필요는 했더니 이 루이 리플레 이 사장님이 살해를 당해요. 네? 맞아. 살해요? 살해. 네. 죽어. 진짜? 살해를 당해. 근데 그것도 더 슬픈 게 그 전에 연루됐던 그 조폭들한테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에디트 피아프랑 둘을 공범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에디트 피아프를 갈취하던 갱들이 네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일종의 소속사 분쟁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설이 분분해. 그러니까 설이 분분한데 어쨌든간에 그 조폭과 그 에디트 피아프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에디트 피아프 때문에 일어난 건지 상관없이 일어났는데 안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여자의 출신도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공범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JYP가 죽었는데 수지랑
피바다 누구야? 네? 김태촌이랑 친구였던 거야. 친구였던 거야. 아는 사이라. 아는 사이였어. 삼촌 하는 사이라. 그래서 수지도 공범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미지에는 그렇죠. 지저분해 보이지. 그 누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수지 노래 듣겠어요? 수지 영화배우 다시 되겠어? 아니 뭐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클럽에 써줄 수가 있겠어요? 나도 칼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부르냐. 이거 데뷔했는데 완전 그냥 끝난 거지. 근데 이때 이제 또 그나마 귀인을 그러니까 이분이 남성 편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남자 복이 있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이거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야 돼. 사람이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있는 거 확실해? 이게 있는 거를 확실한 건 또 본인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누나가 또 그러기에는 또 좀 막상 것도 있어요. 오는 남자를 안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누나만 미필적 고의가 좀 있다. 이 누나가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약간 그런 능력자 이런 작곡가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꼬인다는 거는 본인이 재능도 있고 그죠. 매력이 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이 꼬이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일이라는 게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때 나타난 레이몽 아쏘라는 작곡가가 나타나는데 네. 이름 좋아요. 이분도 근본 있어 보여. 아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연인이 되면서 노래와 그 노래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곡 써주는 건 물론이고 왜 옛날 왜 불량한 지인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못 만나게 차단하는 거야. 아예. 남자로서. 제 사랑이구나. 만나지 마. 그러면서. 좋은 남자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끊게 해주고 심지어는 이 여자가 초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교육이 전무했던 사람에게. 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친 거야. 최대한의 그런 저희가 잘 못한 학식연상도 가르쳐주고 그렇지 뭐 이런 배드타임 스토리도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거죠. 배운 변태가 제일 무섭다. 이 시절에는 그 우리나라 당장 7, 80년대까지도 이제 그 교육 수준이 전체로 다 낮다 보니까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들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배웠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특히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모 영화 감독님께서 이제 60년대 영화 찍으시던 분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들은 이제 비사를 들어보면은 60년대 이제 그 로드쇼를 하잖아요. 그 영화가 개봉을 하면 서울에서 틀고 개봉관을 따라 전국을 이렇게 싹 한 바퀴 돌아요. 같이 돌아요 그때? 예, 그러면 배우들이 같이 돌아 무대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동네 이제 시골 동네를 가면 그러니까 창가 한번 해봐라 동네 노인네 이렇게 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노래를 안다는 것도 사실은 문화의 향유를 해야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그때 당시 이제 좀 얼굴이 괜찮게 생기셔서 배우를 하신 분들이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이렇게 전쟁 끝나서 전쟁통에 잘하신 분들인데 얼굴로 진짜 캐스팅돼갖고 한 거니까. 근데 이분 학벌이 되게 좋아요. 엘리트예요. 그 당시 슈퍼 엘리트인 거야 이 감독님은. 그러니까 가르쳐줬구나.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가르쳐주는 건 가르쳐주는데 어디서 가르쳐주느냐. 그 모텔 그 여관에서 방에서 같이 한 방에서 앉혀놓고 베드타임 스토리와 함께 그렇죠. 한입불을 덮고 누워서 신문 이렇게 펴놓고 자 삼권분립이 뭐고 뭐 이런 거 한자 읽어주고 가르치고 나는 창가 가르쳐주고 한입으로 와서 백연머리 송사만 한 줄 알았더니 백연머리 교육이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화를 찍을 때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들었거든. 그렇게 100년회로를 모텔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동 화장실이랑 공동 세면실. 모텔이 뭐예요? 여인수. 충무로에 그 이제 주로 그 영화쟁이들이 주로 이제 그 묵는 거기 보면 아침에 가면 이제 여배우가 지금 상상했어요. 이렇게 이빨을 닦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거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그런 씬이잖아요. 그래서 오연수 씨가 아침 일찍 얼굴을 가리며 나가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프랑스의 요시기도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 근대와 전근대가 뒤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레벨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문맹 수준의 사람과 그렇죠. 대학 가가지고 철학이니 정치니 이걸 배운 사람 간의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언어를 몇 개씩 하는 사람의 차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까지 레이몽드 아손 중간에 물론 이분의 남성 편력에 의해서 또 사라지지만 끝까지 남는 그 작곡가가 하나 더 있어요. 마그리트 모노라고. 근데 마그리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남았나 봐. 남자면 갈아치웠어. 내 느낌엔 그래. 근데 물론 마그리트로 남성 이름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과 함께 계속 작곡을 하는데 왜 이분이 레이몽드 아소가 굉장히 똘똘한 이유가 에디트 피아프의 삶 있잖아. 너의 지나는 삶을 토대로 노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에서 인스피레이션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노래가 되다 보니까 에디트 피아프가 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타향살이, 뭐 무슨 식민지의 애환, 한국인의 애환 이런 류의 노래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성예터 이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그 어떤 가수의 캐릭터랄까? 그렇죠. 그리고 오리지널 레파토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루이 리플레는 어떤 가수로서의 애티튜드를 가르쳐줬다면 이분은 이제 가수의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전체적으로 룩을 만들어주고 했으면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요때 이제 어떤 이분들이 작곡을 해주고 이제 히트가 쳐요. 돈 좀 벌어. 잘 돼. 하지만 여전히 불행 배틀이 1차 대전이 끝났으면 뭐가 온다? 2차 대전이 와야죠. 2차 대전이 온다.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 레이몽드 아소가 군대를 갑니다.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전쟁이란. 근데 군대를 가버리다니. 군대를 가도 세상에 남자는 많다. 다 군대 가는 게 아니다. 이때 그 가수 겸 영화 배우인 폴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제 또 듀엣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같이 영화 배우도 해요. 그 유명한 이건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는 그렇지만 영화계에서는 어떤 전설 오브 레전드인 장곡도의 영화에도 둘이 출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셀럽이 된 거야. 셀럽이 됐는데 이 폴 모리스가 약간 좀 부유한 이 사람도 엘리트여가지고 그 상류층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갖고 있는 애티튜드.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트라기보다는 이제 귀족층이라고 귀족이 맞겠죠. 그게 맞겠다. 그런 귀족의 애티튜드 있잖아. 뭐 와인을 어떻게 먹는다는 이런 거를 그렇게 에디트 피아프 눈빛만으로도 전수해줬다 그래요. 그렇죠. 그 청담동 앨리스의 문근영 씨처럼. 그렇죠. 배우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러나 이제 또 당연히 이 사람과 틀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에디트 피아프가 약간 셀럽들이랑 사귀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약간 질투도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랬단 얘기가 뭔가 있어요. 연예 다 흡수하고 버리고 이런 느낌인데.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썰들이. 그렇죠. 파리의 그러니까 위험한가 이건? 위험해. 다 삐야 그거. 다 삐다 이거. 어쨌든 이때 전쟁 중인데 고급 아파트로 동생이랑 이사를 갔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한테는 별 관심 없는데 서구 세계 쪽 사람들한테 영원한 떡밥 이제 향연입니다. 2차 대전 중인데 파리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근데 독일에 갈 수도 있잖아. 독일 점령 중이었잖아 이때가. 그런가? 네. 독일 점령 중인데 이제서 이제 얘기하기는 여동생과 갔는데 이 여동생과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콜걸 사업을 이 아파트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썰인 거죠. 썰인데 거의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설스러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영화계 얘기할 때 오케이. 야사로 취급하지만 거의 정사에 가까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반반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여기 고객 중에는 나치 독일 장교도 꽤 있었다. 고급 맨션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패왕별이 보면 맞아. 그런 분위기가 잘 묘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런 연예인 셀럽을 그 정권이라든가 그런 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거는 누가 들어도 좋은 거잖아요. 예쁜 거 누가 봐도 예쁜 거고. 이게 이제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에 이 2차 대전 시기에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시기에 에디트 피아프의 행적 갖고 논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에디트 피아프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코 샤넬처럼. 나치라고 좋은 노래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클럽에 가면 그 프랑스의 클럽은 그대로 클럽이 피난 갈 리는 없잖아. 그럼 클럽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니까. 쇼 머스트 고온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고객이 옛날에 프랑스 뭐 엘리트나 귀족이었다가 나치 장교가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상류층이 오는 곳일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막 계속 만나고 왜냐면 에디트 피아프의 실제 성격이 약간 좀 자기 커리어.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고 욕망이 있는 사람. 욕망이 있어야 되니까. 야심이 있었구나. 뭐 좀 박하게 얘기하면 조국 때문에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약간 이런 쪽이었던 거지.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지 마.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나치 놈들 우리를 치면 외놈들 앞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이런 건데. 근데 뭐 그때 당시 사실은 뭐 이건 예민한 근데 여기 어찌 프랑스 분이 들을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제 그 프랑스가 그 나치 점령기에 그 부끄러운 역사가 워낙 많아서 그죠. 그래서 레지스탕스를 그렇게 막 우리 어릴 때 TV에서 하는 영화들 보면 레지스탕스가 엄청난 영웅들이고 막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것처럼 나오잖아. 네. 근데 극소수였다는 거죠. 극소수였던 거고 사실은 그 유럽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안에 이제 파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먹고 살려고 하면은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야말로 모르니까.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역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 것도 아닌 거고 그때 당시 조금 비겁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미래는 모르니까. 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프랑스 땅이 결국 독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 맞아.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에디트 피아프 같은 사람이 어릴 때 사실은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애국심이 있을 수가 있나?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네. 맞아요.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실은 조국이고 나발이고 내가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다 이렇게 됐으면 가난이 제일 무섭지.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좋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욕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디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대충 이런 얘기들이 많아. 네. 뭐 나치한테 몸을 팔았네, 나치한테 노래를 했네.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쪽도 이제 그 유명한 퍼지 파넬, 우리 지금 반민특위, 네. 반민특위 같은 게 열리는 거죠. 납치에 협력한 사람은 당연히 몰린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증언을 해요. 이 에디트 피아프의 비서가. 이 비서가 이 비서도 여동생과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비서가 무슨 얘기하면 특이한 미담. 이게 아직도 떡밥이에요. 그 유명한. 또 떡밥이야. 뭐냐면은 그 44년에 독일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네. 프랑스 포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은 게 우리로 치면 한국 시민이 되라 이런 거 하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싫다고 하다가 알았다 하겠다 그랬대. 근데 왜 하겠냐? 독일 편에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갔으면 기념사진으로 우리 포로들이랑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좀 나눠줘라. 일종의 기념품, 이제 유품으로 간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해준 거야. 그래서 돌아왔어. 그 사진을 다 확대해서 이때 118명이래요. 그 네. 포로가 118개 얼굴을 다 잘라가지고 118개 여권을 만든 거야. 가짜 여권을. 그래서 이 포로들한테 몰래 나눠주면서 빼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빼냈냐? 빼낼 때는 그 에디트 피아프의 스텝인 것처럼. 신드럴리스트.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작전인데 네네. 이제 이게 나중에 점점 뻥튀기가 돼가지고 뭐 이제 미국 막 이런 데서 미국에서 위키에서 치고 이러면 수천 명을 구했다 막 나오는 거야 막. 근데 웃긴 건 118명 중에 되는 포로 중에 한 명도 안 나타났고 이야기의 진위가 일단 이 충직한 그렇네요. 비서가 얘기한 거잖아. 그러게 옆에서 입에 나온 것이니. 그래서 그래, 한 명은 나올 법한데.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제 섬에 유폐시킨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쨌든 이건 그냥 떡밥으로 그런데 뭘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풀려났냐면 아까 그 장고 라인하르트 네. 밴드 리더 옆에 네.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노버트 글렌즈버그라는 사람인데 이분과도 사귀었습니다.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나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나 정말. 근데 이분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색출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분을 숨겨준 거야.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에 어디 이제 뭐 속소를 마련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분과 아는 사람 또 유태인 뭐 친구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숨겨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로버트 글렌즈버그라는 사람이 레지스탕스를 비밀리에 이렇게 도우는 약간 그런 일을 했던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디트 피아프가 나를 도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면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후가 바뀐 게 유태인이고 애국심이 있고 레지스탕스 도운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연인이어서 도운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연히 그게 그 사람이 맞아 떨어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레지스탕스였다. 유태인이었다. 핍박받는 프랑스인이었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나중에 이제 수술되기로는 그냥 우연히 로버트 글렌즈버그 그런 사람이었기 다행이지. 그런 거라 그렇지. 아니었으면 얄짤 없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니 애국자니 하는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나마 이 삶에서 되게 큰 행운인 거예요. 그 당연하죠. 진짜. 근데 행운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걸 제로로 만들어준 행운이 있고 제로에서 뻥튀기 시켜주는 행운인데 이게 불운이 가득 찬 사람들은 행운이 와도 이런 거야. 잠깐만. 행운이 왔더니 제로야. 지금 조금 울고 시작했어요. 지금 잠깐 울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 후에 이제 결정적인 증언이 된 이 노버트에 관련된 일도 보면은 사실 여기 묘사된 게 다 너무 드라마틱해서 다 썰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눈앞에 보이고 있는 동네에서 같이 자라던 프랑스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니 그 선량한 사람이랑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 벽장에 숨겨주고 싶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리에서 다 노래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치에게 내가 노래 부르고 부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개가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 동아일보 사주도 그걸 하셨죠. 네, 이쪽에서는 부역자고 이쪽에서는 애국자이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우연히 그런 루트를 밟아서 여러 가지 면모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다 사실이라 쳤을 때는 에디트 피아프가 어쨌든 주변 사람들 중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왔다. 그죠. 그거 자체는 사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자기가 어쨌든 나중에 그 혐의를 벗는데 큰 도움이 된 그런 일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남을 도와서 제비가 박씨를 몰고 왔다.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사실이라서 운이 나빠서 이 노버트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그러니까 에디트 피아프 그 노래하는 그 클럽에 술 됐던 애는 노버트 같은 사람 몰라서 나치한테 술 팔았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단지 그 이후로 자기는 생계를 위해 했던 일인데 그냥 처형을 당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알았는데 사실 레지스탕스를 알게 됐다는 것도 그렇죠. 되게 그렇잖아요. 인연상으로.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아까부터 이제 잘 많이 얘기했지만 이분이 남자가 많아요. 네. 뭐 어릴 때 만난 이미 한 10대 때부터 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사가 앙리꽁떼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분도 등장해요. 이브몽땅. 이브몽땅. 이게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얼굴은 몰라도. 네. 이브몽땅일 때가 바로 이분이 에디트 피아프가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였던 거야. 야. 그렇구나. 이미 성공을 해서 젊은 신성하게 뜨기 전에 젊은 남자 이제 막 뜨고 있는 남자 연예인을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좋다.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건 호사가들의 추론인데 이브몽땅이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에디트 피아프가 약간 질투했다 그래요. 그래서 헤어졌다 그래요. 갑자기 이제 별거 아닐 때 이렇게 만나다가 내가 사주는 밥 먹고 이것이 그렇지. 내가 사준 신발 신고 나와가지고 요것이라는 거지. 건방지게. 그리고 나서 또 같이 투어를 다니는 이거 제가 불어를 잘 몰라서 대충 이게 발음만 적어봤어요. 네. Les Compagnons de Chanson라는 샹송이라는 보컬 그룹의 멤버랑도 사귀입니다. 이게 보컬 이 이름이 무슨 샹송이라는 이게 보컬 그룹 이름인 거죠? 네, 보컬 그룹이에요. 레스 콤파뇽드라 그러니까 당대의 방탄소년단 멤버가 사귀었다. 그렇죠. 방탄까지 아니고 이제 뜨고 있으니까 아스트로 정도로 합시다. 그게 더 그런가? 차은우가 좀 그런가? 어쨌든 너무 잘생겼더라. 이때쯤이 이제 46년인데 요때 바로 그 유명한 따다다다다다 이거 라비앵 로즈를 내놓는 거죠. 장밋빛 인생. 네. 장밋빛 인생을 내놓고 요게 이제 거의 뭐 슈퍼 메가 히트곡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장밋빛 인생이라는 뭐라지 이디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문구 자체가 하나의 관용어가 되겠는데. 이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아이콘 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장밋빛 인생. 이게 라비앵 라일락이었으면 그렇잖아. 라임이 안 맞아. 그런 식이 됐을 텐데. 할미꽃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가장 큰 시장은 지금이나 그때나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이미 이제 딱 발돋움을 했을 때니까. 박스 아메리카노 할 때. 네. 우리 JYP처럼. 미국을 가요. CD랑 음료수 돌려요? 미국을 가요. 그럼 기사한테 음료수 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돌리면서? 근데 처음에는 흥행을 못했어요. 왜냐면 약간 이게 좀 공연도 좀 되게 좀 성글게 끝나고 약간 이게 공연 뭐가 안 맞아가지고 뭐 기대를 했는데 뭐 그냥 금방 끝나고 막 노래도 뭐 대충 부르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되게 유명한 평론가 분 계세요. 이분만도 또 유명한 분이 버질 톰슨이라고 이 뭐 우리 또 박 박사에겐 좀 인연이 깊은 시카고 헤럴드 트리뷴의 이 고정 평론가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버질 톰슨이 기고문을 쓴 거예요. 이렇게 큰 이 헤럴드 트리뷴 그러니까 이 평론가는 몰라도 헤럴드 트리뷴 들어보잖아요. 여기에 물론 이 평론가가 헤럴드 트리뷴을 쓴 건 아니에요. 딴 데다 썼지만. 그러니까 그곳에 고정 평론가를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지금의 평론가들이 그냥 아무도 아니지만 우리도 70년대 정영일 씨 그렇죠. 그런 명화극장에 나와서 영화 평론가가 한번 얘기해 주면 뭐 대단한 영화 같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가 몇 개 없고 이제 요즘에는 매체가 많아지고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언론학 배울 때 하는 뭐 게이트 키핑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아젠다 설정이라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그쵸. 권위가 있는 맞아요. 저널리스트, 비평가, 크리틱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버질 톰슨 기고문 때문에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위, 아래. 세상에. 위, 아래. 닐로 하셨구나. 닐로 하셨어. 인생을 닐로 먹으신 거예요, 지금? 미국을 닐로 먹었어. 그랬구나. 닐로 하셨구나. 근데 이때 드디어 그녀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예인과 주로 연분이 나는 직업군 중에 동서고금 막론하고 뭐가 있습니까? 일반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동원님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 그렇습니다. 스포츠 선수죠. 진짜 야구 선수요? 야구 선수는 아닙니다. 야구 선수는 복싱 선수. 그럼 맞아. 이때는 복싱이 유명할 때지. 이때는 또 막 복싱이지. 레슬링 뭐 이런 거 막 할 때잖아. 이때지. 그래서 역도사는 아니고 설경구 씨 아니고요. 역도는 아니고 장정구 아니고요. 바람의 파이터요? 네, 최배달도 아닙니다. 네. 마르셀 세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 이분이 유부남이었대요. 이름 세 보인다. 마르셀 세탄이에요. 세다는 건데 이분이
그런데도 유부남인데도 둘이 되게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만난 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 49년에 다음 해에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이 남자가? 이 남자가요? 근데 이게 왜 안타깝냐면 맞아. 원래는 이 남자가 이제 뭐 딴 데 있다가 미국에 지금 에디트 피아프가 있으니까 그 빨리 오라고. 이때는 배가 더 많을 때잖아요. 배를 많이 타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오라고 더 빨리 보고 싶어. 그냥 비행기 타고 와줘 했다가 그 비행기 타고 죽은 거야. 비행기 사고 나서. 자, 부른 배틀 넘버. 지금 에디트 피아프를 얘기하고 그치, 있다. 이때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진짜.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비행기를 탔다가 빨리 와요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가 죽은 거예요. 내가 빨리 오라고 했다가. 그 이때부터 이제 슬슬 약물, 마약 요런 거, 뭐 술 이런 거 이제 의존했다 그래요. 자, 이후에 또 남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샤를 아즈나블이라고. 이분은 그 건담의 그죠. 건담의 그분이시죠. 그 이름의 모델인 거죠. 그렇지. 샤 아즈나블. 아, 그렇구나. 근데 웃긴 게 샤 아즈나블을 탄생시킨 우리 토미노 요시키 감독한테 왜 샤를 아즈나블 샹송 가수 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 물론 이분이 농담을 한 겁니다. 샤 아즈나블의 샤는 이 주인공이 샤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개드립을 쳤다가 호잇하고 나타나면 호를 하셨는데 뭐 그런 거 우르르 쾅쾅으로 하고 나타나서 큰일 날 뻔했네요. 배달 왔어요 최배달입니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런 개드립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어머 감독님 재간둥이시다. 농담도 말씀도 잘하셔 없죠. 근데 어쨌든 이분과는 근데 이제 사귀었는데 플라토닉한 관계였대요. 뭐라고?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갑분싸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 그러니까 이게 좀 남자 징글징글한 거지 약간. 아무리 그래도 이거 본인은 그래. 왜냐면 어쨌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리면. 이 샤를 아즈나블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에겐 유명한 썰이 있어요. 이분을 이름을 치면은 그 유명한 뮤지컬의 여왕 라이자 미넬리 그 뮤지컬 감독 빈센트 미넬리 영화 감독의 빈센트 미넬리 감독. 예. 미넬리 감독의 딸이 클래식 헐리우드의 거장 중에 한 분이죠. 라이자 미넬리가 17살 때 이분이 한 30대 때인가 사귀었어요. 이 샤를 아즈나브르 형이 나중에 그 라이자 미넬리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을 남겼어. 나는 그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다. 17살 만나면 많은 걸 가르쳐줘야지. 워렌 비티가 아네트 베닝? 네, 아네트 베닝이랑 결혼할 때 나이 차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이전에 그 비슷한 커플이 왜 이름 다 까먹었다. 이름 누구 마이클 더글라스. 마이클 더글라스와 제니퍼 캐서린 제타 존스. 캐서린 제타 존스. 근데 캐서린 제타 존스가 젊었을 때 나 지금 이름이 다 헷갈려 얘기를 못 하겠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 내가 그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배운 건 없대? 워렌 비티인가 누군가 했었거든. 늙은이들은 배울 게 없대? 어쨌든 샤를 아즈나블이 39살 때 17살 라이자 미넬리와 그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다. 연분이 있었다. 뭐 그런 분이셨다 이분이. 이분도 그런 분인데 이분 되게 장수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이분이랑 플라토닉을 했다는 게 믿기진 않지만. 근데 바로 그게 하느님도 믿기지 않아서 그런지. 뭘 모르네 저 오빠가. 얘는 17살이니까 가르쳐줄 게 많지만 에디트 피아프한테 가르쳐줄 게 없는 거지. 이 여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혐을 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 원래 여자도 여혐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이 언니가. 하늘이 노하셔서 이 둘이 탄 차가 사고가 납니다. 차가 사고가 납니다. 둘이 타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엄청 큰 부상이에요. 막 갈비뼈 막 팔 다 부러지고 막 그래서 이때 또 통증이 많이 나니까 통증이 아프다고. 근데 이게 약간 약물 중독 있고 그러고 성격도 좀 약간 참을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더 아프니까 몰핀 간단한 진통제는 안 들겠죠. 그러면 이제 더 센 거. 그래서 막 계속 몰핀 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몰핀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몰핀을 일상생활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남용을 한 거죠. 거기다 알코올 중독까지.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러다가 한번 결혼해요. 자크 필스라고. 그래서 이분이랑 만나서 잠깐 좀 좋아져요. 괜찮았다가. 잠깐 좋아졌다가 이분이 이제 병수발 약물 중독 이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힘들어서 떠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또 유명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조르주 무스타키. 들어봤어. 또 이게 또. 저는 어린 조르주만 아는데. 그 3살 때 월드스타 되면 그분? 네. 할아버지 뻘 되겠다. 근데 이 사람과 또 사귀는데 이 사람과도 또 교통사고가 나. 일단 얼굴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또 벌어져서 노래하다가 노래하는 도중에 다 낫기 전에 노래를 했구나. 피가 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은 이런 불행과
교통소에서 득음을 했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미국 투어 이후에 한 3년 사이에 이 일이 다 있었네. 그렇죠. 50년 이제 50년대까지 이제 쭉 간 거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이제 이분의 노래가 계속 어쨌든 이런 불운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계속 내면 히트 되는 거야. 근데 또 자기 얘기를 노래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50년대 그 유명한 노래. 저에겐 이 노래예요. 이거. 그 이렇게 저기 그 저거 뭐야 인셉션. 네, 그래서 킥할 때 나온 맞아요. 네. 이게 그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아니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행을 발표합니다. 이게 진짜 불어라서 나 오늘 이게 발음 어떻게 해야 이제 들어봤다 들어도 못하겠고 반복 청취를 하는데 못하겠는 거야. 프랑스어 하신다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세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고다르 영화를 좋아해서 유려하게 굴려주세요.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그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와 함께 거의 밈. 그 어떤 노래가 나왔을 때 클래식한 정경이 펼쳐지는 어떤 그 배경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는 배틀그라운드 CF에 또 쓰이는데 그 정도의 밈인 거야. 맞아.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분이 돌아가실 때 됐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 테오 샤라포라는 그 그리스 출신 가수랑 결혼해서 여생을 보내요. 이땐 진짜 약물 문제가 심각해서 건강이 매우 나빴는데 이 가수랑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이제 듀엣도 하고 뭐 건강이 나쁜데도 계속 투어 다니고 그래요. 근데 웃긴 건 이분이 힘도 없고 막 지금 막 그 왜 막 약물에 취해서 쓰러져 있다가 올라갈 시간이 하면 일어나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예요. 정신이 그냥 없는 사이인데 목소리는 그대로였대. 그러니까 힘이 조금 떨어졌을 뿐. 힘이 조금 모든 떨어졌을 힘이 여기로 다 몰려 있구나 목으로. 이런 게 이제 명창이라는 거죠. 이런 거 아무리 힘이 없어도 노래를 하는 순간은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 호사가들, 언론이 이 테오 샤라포가 거의 이때 40대, 50대 다 돼가는 40대잖아요. 에디트 피아프는 절반 나이였어요. 역시 또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돈 많은 누나. 누나하기 좀 그런. 어쨌든 돈 많은 엄마 뻘 뭐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호사가들이 골드디거라고 놀렸던 거야 이 남자를. 근데 이게 그 어떤 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가수가 이 사람 나 가수 하잖아요. 가수가 아니고 원래 이발사인가 그랬는데 근데 에디트 피아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이제 편이라서 꽃 들고 찾아갔다. 그게 인연이 돼갖고 결혼까지 한 거죠. 근데 에디트 피아프가 다 가르쳐준 거지 이 사람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근데 되게 무대 공포증이 있었대 이 사람은. 근데 같이 이제 듀엣으로 부른 곡이 있는데 내 눈을 보고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난 거의 1년 만에 죽었잖아요. 에디트 피아프가. 그 후에 이 언니가 왜 본인 약물 이런 거 한다고 돈을 다 써서 사실 빚만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빚이 이제 지금은 좀 거의 수억이 남았대. 그래서 평생 노래를 불러서 근데 부부니까 빚 쓴 게잖아. 그래서 그때 상속 포기가 없었대. 평생 노래를 불러갖고 그 빚을 갚은 거야 이 사람이. 갚았는데 갚고 나서 1970년인가에 교통사고인가로 요절한 거예요. 빚 다 갚고 나서 죽었다는 거야. 유전되고 전염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골드디거라고 부를 수 있나 이거 진짜. 다시 안 물을 수가 없니? 실화입니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통은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트로피로. 그렇죠. 이분은 이제 반대였다. 나 인생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나 갑자기 나 너무 허무해졌어. 내 몸뚱이 이거 죽어만 썩을 몸 이거 내가 지금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내가 늘 그러잖아. 몇 년 안 남았어. 나 너무 아끼는 것 같아. 곧 우리 얼굴 쭈글쭈글 해주는 순간 끝나. 그런 거 없어.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 후회할 것 같아. 장밋빛 인생 후회하지 않아. 지금 후회 가득한 사람들 셋이서. 그 장밋빛 인생이 그 검색을 해보면 그 제목의 영화 드라마만 한 5편씩 나와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장밋빛 인생 하면 기억하는 게 이제 김홍준 감독. 그죠? 지금 부천영화제 위원장도 하시고 했었던 김홍준 감독이 그 누구야? 최재성 씨. 그랬지. 최명길 씨 이런 분들을 하고 만화방 얘기해요. 만화방 운영하는 최명길이 있고 그 최명길 씨가 또 지금은 또 정치인의 아내가 김만길 씨의 부인하시죠. 됐고 거기 보면은 왜 운동권 학생이라든가 노가다꾼이 이런 이제 만화방 배경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80년대 분위기에서 그 통금 있고 수배당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만화방이 모두의 안식처다라는 뭐 그런 메타포에서 그 역설적인 표현으로 장밋빛 인생 이렇게 제목을 썼던 거예요. 최재성 씨 제가 참
아, 옛날 사람이네. 근데 이거 들으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처음 들어봐요. 김장훈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햇빛 비추는 날이라는 노래 불러요. 제가 아는 그 김장훈 씨인가요? 네. 아, 그 일찍부터 노래 하셨네요. 그 노래 좋아요. 그 저기 유희열 씨 1집인가에 들어있어. 토이 1집인가. 햇빛 비추는 날이라는 노래. 1집요? 네. 지난 세기 얘기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20세기를 얘기하고 있어. 20세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걸맞는 얘기네요. 네. 더 오래된 얘기는 힙한데 애매하게 오래된 얘기는 오래된 얘기야 그냥. 저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최재성 씨를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가 아니고 나중에 그 개화늑대의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최재성 씨한테 치여서 그때 치였어? 반했습니다. 젊었을 때 최재성 씨는 진짜 치이는 남자였지. 아우 그 남자들이 더 좋아했어요 최재성 씨는. 아니 그땐 남녀가 다 좋아했었어요. 개늑 씨를 보고 이제 쉬고 싶다 K 그 마지막 그 대사를 듣고 내 눈물을 흘리며 치여갖고. 젊었을 때 장난 아니죠.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저렇게 배도 나온 아저씨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지 이러면서. 까치. 네.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불꽃 데뷔해. 저는 그때가 너무 어릴 때라서 그건 아니고. 누가 들으면 그걸 영상 자료원에서 그쵸. 저랑 같으신 거죠? 그렇더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랬습니다. 어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그분은 알코올 중독의 약물 문제, 암까지 생겨서 혼수 상태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몇 년도인 거죠? 63년. 63년? 아, 63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트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를 이제 이런 화려한 삶이 사실은 미국 히트 이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에서는 초셀럽이다가 맞아. 전 세계적인 완전 진짜 뭐 그 당시 흔히 말하면 뭐 왜 이 당시 시대가 왜 그 뭐 조금 뒤치되긴 하지만 뭐 오나시스 나오고 막 제클린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런 케네디, 케네디, 마리아 칼라스 막 이런 왜 그 당시 전 세계 셀럽 오드리 헵번 막 이태리 영화 감독이랑 헐리우드 영화 배우 여자 배우랑 결혼하고 로셀린이 로셀린 아니 이건 잉그리드 버그만이지. 그레이스 그런 건가? 켈리는 여왕이 왕비가 되는 거고. 맞아 모나코 가죠. 네. 그렇죠. 그런 거 헐리우드 여배우가 모나코 왕비되고 이태리 뭐 이런 전 세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전 세계적인 서구권 사랑의 짝대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전후에 번영하던 시기. 맞아요. 그치. 잉그리드 버그만이 로셀리니가 좋아서 저기로 이탈리아로 찾아가던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에 백인에게 허용됐던 서구권의 어떤 그 글로벌함 있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초셀럽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어쨌든 말년은 어쨌든 힘들었지만 어쨌든 남자는 어쨌든 많이 후렸다. 반성이 되네요, 제가. 죽으면 썩어질 몸. 반성이 되네요. 근데 그녀가 마지막 남긴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하려는 모든 일에 돈을 내라 그러더라. 세상에 하려는 모든 일에 돈을 내라고 하더라.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나한테 그치. 돈을 하려는 모든 일에는 돈을 내라고 이거는 하더라. 진짜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다. 선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가성 없이 뭔가를 남에게 받거나 얻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 경험이 적었다라는 걸 받는 주변에서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뜨면 뜬 대로 또 나의 유명세를 알고. 왜 옛날에 그 우리 집에서 했을 때처럼 그렇게 다들 그 거의 비슷한 그런 뭐 매춘도 하고 그런 동네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서로 여유가 없으면 누구한테 선의를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가난할 땐 가난해서 그렇고. 맞아요. 돈이 많아지면 내 돈 보고 오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많이 만나셨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레전드 오브 전설의 장곡도 감독님과 같은 날 혹은 전날 얘기는 분분합니다. 어쨌든 같은 날 혹은 전날에 돌아가셨다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왜 와 뭐 해방이다 뭐 이런 거 한 거 이후로 최초로 교통이 멈췄대요. 그 장례식 때, 에디트 피아프 장례식 때. 왜 모두가 뭐 종을 울리고 이런 것처럼요? 추모의 의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례식이 이제 길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좀 거하게 한 거지. 그래서 교통이 마비됐는데 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3번 마비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파리 교통이 1차 멈췄을 때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다. 에디트 피아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방송했던 레블레 프랑스가 우승했을 때 3번이라 그래요. 지단의 머리가 가장 밝게 빛나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하긴 대단해요 진짜. 우승했잖아. 엄청난 사람이지. 그걸 다 해갖고.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죽으면 썩어질 몸 내가 너무 아끼는구나. 교훈이 이상한 데로 흘러. 이게 약간 뭐 굳이 우리가 무슨 얘기에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법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요새 좀 그래요. 그 문장 다음에 라인 맞춰서 뒷문장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시온님은 부처시거든요. 그러시네. 성불하십시오. 네 여러분. 어쨌든 이 불행 배틀 넘버. 나 이대로 살이 생겨 성불하는 얘기인가? 아 그러네. 불행 배틀 넘버. 오빠 이렇게 매기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너무 불행해. 양체대전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누나가 이 정도라면 이 누나는 그래도 재능 있고 떴으니까 이 정도지. 맞아요. 만약에 재능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흔히 말 민초로 살았으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라진 거잖아. 그지? 이렇게 40, 50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갈려나갔을 거 아니야. 네, 뭐 그렇죠. 20대 때 이럴 때 뭐 아이를 낳다 죽던지 아니면 그때 막 흔히 보던 그 각혈하는 폐병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죽던지 아마. 왜냐면 우리가 이분의 인생을 보다 보면 그 트랩들이 여러 개 있잖아. 낫지 그거 있잖아. 그 역사가 강제하는 트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그런 어릴 때 매춘하면 그런 수많은 거 아무거나 하나 잘못 걸리면 맞아요.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죽는 거다라는 게 우리처럼 우리 흔히 말하는 X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죽는다니까. 맞아. 그냥 그대로. 아 인생이 뭐 이렇게 불행해졌네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랬습니다. 뭐 교훈은 딱히 없지만 제가 교훈 드렸잖아요. 그냥 잘 봤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거 있네. 이제 그 시대가 그 20세기에 이제 네.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던 시기에 계급 이동이 뒤섞이고 전쟁이 가능했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엔터테이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렇죠. 그게 그 거의 첫 시기죠. 요 시기가. 네. 그때 당시 스타라는 게 되게 드라마틱. 그러니까 도시화된 상태에서 빈민으로 살다가 거기에 병에 시달리다가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살다가 어쨌든 엔터테이너로서 원래 그런 계층이 뭐 그때 레블레 특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운동 아니면 엔터테이너가 되는 건데 운동이나 엔터테이너나 이제 흥행업이잖아요. 근데 흥행업이 많이 흥행을 하려면 미디어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는 사람이 많아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이분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줘서 불꽃 같은 삶을 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류의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간 그 저희 아버님의 표현이시다면. 네. 이 만약에 에디트 피아프 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화류계 애들이 그렇지 이럴까. 이게 왜냐면 네. 너무나도 그 어르신들의 그 화류계에 대한 환타지 그린 있잖아. 듯한. 그린 듯해. 맞아요. 정석. 네. 화류계에 더 떠도는 얘기를 모아서 하나의 삶으로 하나의 삶을 구축하면 딱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걸 진짜 이게 실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없이 자라고 못 배워가지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애들이 끼부리고 다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또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풍파를 겪다 저렇게 불행하게 죽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딴따라라고 하는 그 멸칭의 베이스가 되는 그 생각들을 네. 아주 전형적으로 집약했더니. 네. 그래서 세상이 변한 게 네. 만약에 이 얘기를 저희 아버지 세대에 만약에 저희 아버지한테 해드렸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도 불행하다고 하잖아. 로망으로 느끼죠 이런 거를. 로망 혹은 안 뭐 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얘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래도 시대가 좀 좋아졌다. 하나의 사람으로 느끼고 이 사람의 인생에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회를 배틀이니까 한 명 더 있어야죠. 불행 배틀 넘버. 네. 누가 넘버원이냐. 사실은 후보가 많았는데 이제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편에 원래 한 2명, 3명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편에 한 명 하기 다들 얘기가 바빠요.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요새 이제 녹음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 할 수가 없어갖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땜빵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나도 감사합니다 하긴 이상하잖아요. 아니야, 그냥 잘 들었다고 해.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냥 시원님. 감사합니다. 자, 여태까지 소없이 방송한 우리 착취하는 이동규 계급주. 대표님. 우리 소없이 방송한 우리 못된 사람들 채찍 들고 방송했다. 네. 서로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